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며칠 전 안핵사 진주 밀란 철종 때 안핵사로 파견된 박 교수가 전학계 특별기구 설치를 상수했다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정 이정철 선치인데 바로 이 밀란의 세도 정치기 때 밀란의 원인이 뭐냐? 세 가지 세금 행정, 삼정의 문란이죠. 전전군정 황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학정의 발단이 되어서 유계춘이 잔반 출신 유계춘이 진주에서 농민들을 모아 봉기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1862년에 있었죠. 고해에 요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 뭐 효과가 없었고 1년 뒤에 이제 고종이 이제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터죠.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1881년에 올렸는데요. 이것은 바로 개항 이후 기봉집이 조선 책략이라는 것을 국내에 도입하게 되죠. 거기에 러시아를 막을 계책이 친중국 결일번 연미방인데 왜 외세를 어떤 외세는 가까이 하고 어떤 외세는 멀리하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의 일환으로 이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게 바로 이른바 운요 사건인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듬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일본과. 네. 그 다음에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며 삼내 집회를 개최했다.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가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 바로 1, 2년 전인 1892년에서 1893년에 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삼내, 전라도 삼내, 서울, 그 다음에 충북 보은 이렇게 옮겨가면서 했었죠. 자,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게 바로 그 신유년에 1801년 순조 즉위 직후에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죠. 이게 바로 신유 박해인데 이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북경 이제 프랑스 천주교구에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게 조선인 정부가 우리를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 외국 군대가 와서 이 사태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더욱더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그러한 반감은 더 높아졌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밑줄근 전하가 제의한 시기의 사실을 옳은 것은 무술년 봄에 양성지가 팔도지를 바치고 서거정 등이 동문선을 바쳤더니 전하께서 드디어 노사신 양성지 서거정이 말이에요 팔도 지리지를 넣게 하였다. 연역을 둔 것은 어쩌고저쩌고 쭉 있고 팔도 총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조선 성종 때 여러 가지 문헌이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조선 성종 때 여러 가지 문헌이 이제 그 이전부터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핵심된 인물이 바로 요 서거정이라는 사람, 그리고 지리지나 지리서 같은 이제 노사신도 있죠. 그래서 이 성종 때 뭐 유명한 것이 뭐 이제 경국대전 법전으로는 그리고 여기 팔도지리지. 이거 이제 지도도 넣었죠. 그 다음에 인문지리서로서는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게 또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시문집으로는 서거정의 동문선, 역사서로는 동국 통감. 그것도 서거정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5가지 국가의 의례, 그것은
오래라고 그러죠. 국조 오래의. 이것을 다 성종 때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하나 더 하자면 악학해범, 음악 악서로서는 성현의.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예학을 정리한 가래 집남이 저술이 되었다. 이제 그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뭐 조선 후기, 조선 후기가 아니라 이제 그 조선 중기, 대략 뭐 선조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인조 요때까지, 예, 선조 때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요때까지 생물련이 있던 사람인데 예학을 정리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이 김장생 뭐 이런 사람이 나오려면 최소한 조선 중기 이후에는 돼야 된다. 예. 그다음에 외교 문서를 집재성한 동문이고, 이게 이제 조선 정조 때 여러 가지 또 문헌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동문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의보감, 이거는 광해군 때죠. 허준을 시켜서.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 국가의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영조 때죠. 예.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쟁과 혼란의 한가운데서다. 모모의 직위와 집권시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는데, 훈과 사림의 대립. 자, 중종 반정이 되겠네요.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다. 뭐 삼포회란이 있었죠. 1510년. 그리고 뭐가 있는데, 자, 중종 때 정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기묘사화라는 것이 있죠. 예. 1519년. 중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그 반정 공신이 있고, 그리고 훈구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훈구 세력이 이제 커지니까 이 중종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향촌에 있던 사림들을,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사림들을 많이 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훈구 세력과 결정적인 틈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들의 그 공훈이, 반정 공훈이 너무 과장됐다. 이거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기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는 것이 바로 기묘사화이고요. 뭐 주초위양 그러죠. 예.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러한 터무니없는 설로. 예. 자, 나머지부터죠. 이갈이 나내릴까 도성을 점령했다. 인조 반정에 제일 공이 컸던 이과의 푸제를 갖자 나내리킨 것이죠. 인조 때죠.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이 된 것은 1680년 경신 환국이 되죠. 예, 환국정치 숙종 때죠. 정열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서 결국 동인이 몰락을 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1589년.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2년 뒤에는 다시 또 동인이 집권하게 되고 이 서인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온건론인 남인과 강경론인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자, 아무튼 기축국사 1589년 선조 때죠.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성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건 연산군 때 최초의 사화인 사초 문제 갖고 일어난 거죠. 무어사가 되겠죠. 예. 1498년. 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전종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의병장이 나왔어요. 김천일, 정문부는 뭐 많이 나오죠. 한북 길주에서 북간대첩, 조혼, 예, 금산에서 뭐 장렬히 싸우다 죽었죠. 사명대사 유정 등등 승병 등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자, 1592년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이 먼저 가는 것이 이제 부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첫 부산
부산진, 그 다음에 옆에 동래성. 예. 그래서 특히 송상현 같은 경우에는 왜군들이 우리가 갈 테니 문을 열라. 예. 그랬더니 송상현이 거부를 하면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됐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개전 초가 되겠고, 이렇게도 가고 또 이렇게도 가고, 왜군이 초창기에는 무인지경으로 전국을 유린했습니다. 전라도 빼곤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건 1419년 세종 때죠.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 정벌.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했다. 자, 이것은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있었죠. 원래 병자호란이 났을 때 이제 그 비빈과 뭐 복림대군, 님평대군 이런 대군들은 소현세자 빼고는 먼저 강화도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거기를 건너왔어요, 청군이. 그래서 이제 그 신주를 모신 왕실의 김상룡이 거기서 자폭을 하면서 저항을 했죠. 그렇지만 인조와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에서 농성을 하다가 결국 치욕적인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건 이제 고려 말 우왕 때 1376년. 강홍립 부대가 사르 전투에 참전했다. 이건 이제 강홍립은 이제 그 광해군의 그 중립 외교와 관련돼 있죠. 후금이 성장을 하자 요동반민 쪽에서 명의, 자, 이것을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 원군을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광해군은 적당히 가다가 강홍립 총사령관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홍립이 투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후금과 그렇게 큰 적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밑줄근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김홍도 풍속화 나왔네요. 뭐 조선 후기가 배경이란 건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서민 문화 발달. 자, 금강전도 정선, 겸재정선의 금강전도는 진경산수화 맞죠?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이 되었다. 자, 이거 원나라죠. 그럼 고려 시대가 되겠죠. 고려 말 충선한 때 수시력이 도입이 됐고, 양반 사회를,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탈춤, 탈놀이 뭐 이런 게 서민적인 것이죠. 맞고요. 춘향과 흥모가 등 판소리가 유행했죠. 한글 소설, 서민 부녀자도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 사설이죠. 다 조선 후기의 특징이죠. 정답은 2번. 16번 밑줄근 왕의 제위식에서 사실 오는 것은 대전 통편이 완성이 되었는데, 대전 통편, 자, 경국대전이 완성이 된 게 조선 성종 때죠. 1485년.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이라는 것이 개편이 됐고요. 마지막이 최후의 개편이 대전 회통이죠. 흥선대원군이니까 고종 때죠. 그러면 정조에 대해서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조하면 규장각과 초계문신제, 이게 유명하죠. 37세 이하 당화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제도이죠. 규장각하고도 연관이 있죠. 자,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조성을 했다. 홍경래난 순조 때죠. 순조 11년. 세도 정치와 관련돼 있죠. 자의 대비,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 복삼조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두 차례 있었죠. 1659년과 1674년 현종 때 두 차례. 기예성, 갑인예성 2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바로 영조 때 있었던 일이죠. 신유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흥령강에서 전투를 했다. 이게 이른바 그 효종 때 있었던 나선 정벌 때이죠. 그래서
두 차례가 있는데 변급, 신유, 1654년, 1658년 이렇게 두 차례 있어서 원래는 이 조총 부대가 이제 북벌을 해서 양성되는 부대인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배지가 강진이다 하면 벌써 이거 다산 정약용인 거 알 수 있죠. 잘 모르더라도 목민짐서 경세유표, 지방행정개혁, 지방관이 할 일, 중앙통치제도 개편,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렸는데 이게 뭐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개가 정약용과는 이제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번인 31에서 40번 요 해설 때 정약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본에 다녀와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자, 이건 이제 신숙주가 되겠는데요. 세종 때 여기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에 대해서 또 오늘날 오키나와에 나오는 뉴큐 왕국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건립을 했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에 고정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추사 김정희죠. 시서화에 능하고 금석학에도 능했던 사람이죠. 세도 정치기 때 활동을 했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하였다. 자, 이건 이제 정제두라는 인물이 있는데 18세기를 전후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실천적인 양명학을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소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학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겠고요. 다음 동영상 설명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 서양이 이상한 배죠. 격침을 했다. 평안감사 이게 이제 박 교수가 되는데 아까 삼정 이정청에 나오지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병인 양료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통상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거죠. 나중에 신미양요로 원인이 되는 것이죠. 871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유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아까 뭐 신유 천주교 박해가 아까 그 순조 1년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아까 뭐 황사영 백서 외국 군대 출병을 요구한 것이죠.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개 과정에서 전조 화약이 체결이 됐다. 이건 이제 그 전봉준이 주도했던 동학 농민운동 당시 있었던 일이죠. 외 규장각 도서와 국외로 탁탈되는 경우가 이건 이제 병인 양료가 되겠죠. 1866년 9월 오페르트 남양군묘 도굴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게 이제 그 병인 양료 16명 상회에 1868년에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흥선 대원군에 붙인 남양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실패했죠. 더욱더 대원군에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불타오르게 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이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모모의 상소 조선의 정치를 뒤흔든다. 자, 첫 번째 흥선 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지부복걸 척화에서 도끼를 쥐고 궁궐에 엎드려 척화 서양 세력과 화의를 할 수 없다. 오랑캐어에 여기서 이제 일본이 되겠죠. 외양일치론. 왜냐? 외노면 양료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을미기역 때 내 목을 자르지는 머리는 자를 수 없다. 이런 위정척사의 아이콘 바로 최익현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 근데 이제 나올 게 마지막으로 을사의병 때 최익현이 한번 더 나와야 되겠죠. 예. 을사조약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전북 쪽이죠. 전북, 뭐 태인, 순창 요쪽 지역에서 이제 의병을 일으켰기도 했다가 정부군과 싸울 수 없다고 해서 관군과는 싸울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일본군에 의해서 스시마섬 대마도에 끌려가서 단식 투쟁 끝에 순국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을사늑약의 체결에 반대하여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임병천과 함께 제자. 자, 나머지 보자. 대한강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1910년대 비밀결사 형식의 항일 조직. 박상진이 있죠. 오늘날 경북 대구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국권 집탈 비전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집필하면서 민족 혼을 강조한 사람. 배감 박은식 선생이 됩니다. 민족주역학자.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이게 이제 정미의병 때 있었던 일이죠. 원래 이걸 조직한 사람은 이인영인데 부친상을 때문에 낙향하고 군사장인 허위가 오히려 이 전개를 했었죠. 보고감면을 기초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섰다. 동학농민운동이죠. 바로 동학농민은 하면 전봉준이 되겠죠. 패퇴했죠. 자, 정답은 3번.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연필에서 옥에 그른 것은 신부 가문 중에 나는 적의활동가 청국 근대 내습을 우려했다. 자, 졸지에 변하면은 4대 당의 거두들은 큰나라 섬긴다. 이건 친청 세력이고, 반대로 일본 메이지주의를 모방해서 빨리 근대국가를 수립한다. 개화당. 이 둘의 갈등 갑신정변이죠. 정변 형식. 바로 이 4대당 민씨 척족 세력 등을 처단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본군의 도움을 받았고 당시 이제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꽤 군대가 많아요. 일본도 이제 뭐 제무부 조약으로 공사관 경비 병력이 있지만 그래서 빨리 이제 속전속결로 하려고 했는데 민씨 척족 세력은 많이 죽었지만 민비가 살인이 다니기 힘들죠. 예, 결국 다시 이모군란에서 민비가 다시 청군에 연락이 돼서 청군이 진압을 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조급하심에서 뭐 성급한 점이 좀 드러났죠. 예, 그리고 그 후속 조약으로 텐진 조약과 한성 조약이 있는데 한성 조약은 일본이 뭐 우리 또 피해를 봤다. 청군과 교전하면서 뭐 공장 하나 다시 신축해야 된다. 배상금 몰아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청일 간의 교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공동으로 철병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파병하자. 텐진 조약 체결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